자, 1번. 태양계 행성을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한 기준. 요거는 내가 안 가르쳐 준 거일 거예요. 아마 학습지도 22계정에 없는 거라서 1에 1번은 문제를 빼겠습니다. 혹시 답 쓴 사람 있냐? 태양계 행성들 중에 지구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내행성, 지구보다 바깥쪽을 돌고 있는 애들을 외행성이라는데 15계정까지는 있었는데 22계정에 이 개념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1번은 건너뛰고 2번만 한번 보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반지름, 질량, 밀도 요 세 가지로 두면 될 거예요. 아니면 구성 물질도 가능합니다. 지구형 행성은 주로 교소나 철같이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진 크기가 작고 질량은 작지만 밀도가 큰 행성들이고, 목성형 행성은 수소, 헬륨, 메테인 등 가벼운 기체 혹은 유체로 이루어진 행성들을 말하는 거죠.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하지만 밀도는 작은. 그래서 이번에 1번 목성형 행성은 B, C, E죠. 지구 행성과 다른 이유는 구성 물질이 다른 거죠. 주로 가벼운 기체나 유체로 이루어져 있다. 3번 수성과 달의 표면입니다. 둘 다 지금 보면 운석 구덩이들이 보이죠, 사진에. 왜 그렇다? 수성과 달은 물과 대기가 없어 풍화 침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번에 A가 흑점. 자, 이름부터 적읍시다. A가 흑점, B는 체층, C가 쌀알무늬, D가 코로나입니다. 흑점이 많이 나타날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 무선통신 방해, 오로라 증가, 인공위성의 고장, 송전선의 고장. A가 다른 부분보다 어두운 이유는 대류의 방해를 통해서 표면 온도가 주변보다 낮다. 온도가 낮다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자, 5번에 1번이 쌀알무늬죠. 아예 힌트를 줬지, 문제에서. 2번, 진주세계 태양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지구의 운동은 크게 이제 자전과 공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은 말 그대로 자기 혼자 도는 거. 우리 지구는 지구의 남극에서 북극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360도 뺑그르르 돌죠. 자, 하루에 360도를 돈다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각도를 계산해 본다면 얘는 24시간에 360도 도는 거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전과 관련된 거는 1시간에 15도씩 움직입니다. 각도상으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태양계 만들어지는 원리 이야기할 때 왜 태양계 행성들은 전부 다 같은 궤도면에 존재하고 왜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도는지는 이야기를 했죠. 성운이 뭉쳐져서 대부분이 태양이 되고 남는 물질들이 원반에서 돌다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돌면서 뭉쳐서 미행성체가 되고 행성이 되고 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자전은 그
기본적으로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돌아갑니다.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이제 이 단어가 빠졌는데 우리가 자전 때문에 관측되는 현상에 일주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주운동이란 제목을 그대로 해석하면 자, 하루가 주기가 하루인 운동들. 즉, 매일매일 반복되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얼마나 1시간에 15도씩 움직인다는 거죠. 뭐가 있는데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거.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는 일주운동. 해, 달, 해나 달이나 별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 그럼 언제 다시 뜨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루 뒤죠. 그런데 거기서 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50분 정도씩 일찍 떠요. 그거는 원래 일주운동 도는 거 말고 달 혼자 움직이는 움직임이 하루에 50분 정도. 시간상으로 50분. 각도상으로 한 13도 정도 더 돌고 있기 때문에 50분 일찍 뜨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기차 타고 어디 멀리 여행을 하다가 잠깐 졸았다가 깨면 기차는 가만히 있는데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거. 이거 우리는 상대 속도 혹은 상대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와 함께 계속 돌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의 지구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안 움직여야 되는 해, 달, 별들이 우리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걔네들을 우리는 일주운동이라고 한다고. 기본적으로 방향이 어디다?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거지. 또 이런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특히 해달별의 일주운동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심화 개념 하나 들어갈게요. 천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천구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저기에 보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천체의 일주운동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 천구라는 거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 전체, 하늘 우주 전체를 하나의 뭐로 본다? 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의 어떤 한 지점에 서 있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평면, 요 평면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지평면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요 지구 자전축 끝부분 있지. 딱 요 지점 바로 옆에 별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별이 북극성이고, 그럼 우리는 이
우리 지구상의 이 점에서 북극에 제일 가까운 요 점이 N, 북점인 거예요. 그럼 그 반대쪽이 남점이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랑 수직인 곳, 내가 있는 곳 기준으로, 그러면 저 D가 동, 여기가 서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별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별이 도는 라인이, 별이 돌고 있는 라인이 이런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 축에 대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봐봐. 우리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밖에서 보이는 우리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요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칸을 좀 잘라볼게요. 여기. 저 뒤쪽 면. 요게 무슨 하늘이다? 동쪽의 하늘이지. 그러면 여기는 서쪽의 하늘의 뒷면이죠. 여기가 남쪽 하늘이겠지. 그러면 요거 세 개만 연결해서 붙여 본다고 하면 동쪽에서는 별이 어떻게? 오른쪽 위로 떠오르고 있지. 남쪽에서는 남쪽을 바라볼 때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동에서 서로 옆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서쪽 하늘에서는 이 별이 어떻게? 지고 있겠지. 그럼 이거를 우리 교실로 가져와 볼게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여기가 북극이면 여기가 동쪽이잖아. 여기가 북극이면 여기가 동쪽이니까 별이 이렇게 뜨지. 맞지? 요 그림대로지. 저 뒤에 벽이 남쪽 하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돌잖아.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쪽 벽이 서쪽이지. 이래지겠지. 그럼 봐봐. 우리가 볼 때 북쪽, 여기가 북극이면 여기가 동쪽 하늘이고 여기가 서쪽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봐봐. 여기서 이래 돌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이쪽 벽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 위에 북쪽 하늘을 그리면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요 위에 도는 방향이 요 방향.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한 방에 그려지잖아. 요 방향 위쪽이 반대로 그려지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돌게 되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거. 어떤 별이 북극성으로 중심으로 요 돌아간 각도가 예를 들어서 90도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별이 움직이는 걸 사진으로 찍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왜? 1시간에 몇 도니까? 15도니까. 해, 달, 별이 전부 다 우리 지구 자전에 의해서는 1시간에 15도 돌고, 사실 지구 자전 속도가 대단히 빠른 편에 속하는 거긴 해요. 다른 천체들의 움직임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의 다 지구 자전 방향 반대쪽인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어떻게 된다? 보이게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뭐다?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이다. 오케이? 사실 옛날에는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현상 말고. 해달별의 일주운동.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별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그게 1시간에 15도이다 말고, 요거는 그냥, 별도로 같이 좀 외워만 놓으세요. 요거도 심합니다. 이거 말고 확실한 지구자전 증거를 대라 그러면, 푸코의 진자라는 거와 인공위성의 서편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푸코의 진자는 뭐냐면, 푸코라는 사람이 여기 이탈리아 어디 종탑, 되게 높은 종탑 위에 커다란 진자, 줄에다가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흔들려 놓은 게 있어. 그럼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방향선을 가지고 앞뒤로 흔들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흔들리고 있는데 지구는 자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 때문에 이 진동하는 진동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천천히. 그래서 그걸 보고 푸코가 지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자전하는구나를 이야기를 한 거고. 인공위성의 궤도 서편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위성 중에 대다수의 인공위성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우리 자전축 이렇게 있으면, 인공위성은 원래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세로로 돌리는 인공위성들이 많이 돌아요. 특히 다양한 과학위성이나 관측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지구에 가까운 낮은 궤도에서 이렇게 세로로 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세로로 도는데 지구가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지구에서 볼 때 이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위치는, 그렇지,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도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6시간짜리 초저궤도 위성이다. 그럼 뭐다? 얘가 북극을 지나 남극을 지나 원래 자기가 돌던 위치까지 왔지만 지구는 6시간만큼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 90도 돌아갔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출발할 때 출발 지점은 6시간 동쪽에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구에서 보면 인공위성은 90도만큼 서쪽에 날아가 있겠죠.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맞지? 요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왜 증거냐? 얘네들은 왜 현상이냐? 옛날에 우리 과학자들은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과 별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과 별이 돈다고 생각했죠. 말 그대로예요. 일주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 지구가 멈춰있고 별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늘이 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성립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구가 멈춰있고 태양이, 해, 달, 별이 돈다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안 일어나는 현상이다?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두 번째는 공전입니다.
공전이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 년 동안 크게 천천히 한 바퀴를 돕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하고요. 이 역시도 방향은 어떻다? 네. 서에서 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결국 얘는 뭐예요? 360도 돌아가는데 365일이 걸리죠. 즉 얼마 정도로 돈다? 하루 1도 정도 도는 거지. 조금 안 되게. 맞지? 하루에 1도 정도 도는데 문제는 첫 번째.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는 연주 운동. 뭐가? 주기가 얼마인? 한 바퀴 도는 주기가 1년이 걸리는 운동을 우리는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동에서 중요한 건 태양과 별의 연주 운동이 별도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봐봐. 우리 태양이 가운데 있잖아. 맞죠? 그리고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 방향이란 말이야. 그런데 별자리는 요 밖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가 존재하느냐? 황도 12구. 여기서 황도라고 하는 말은 하늘, 즉 천구죠, 천구. 천구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 정확하게 태양의 위치는 어떻게 찾느냐 이거지. 해가 뜨기 직전에 있었던 별자리 위치. 해가 지고 난 직후의 별자리 위치를 찾아보면 지금 태양은 어느 별자리에 위치하는지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한번 봐봐. 원래 자리에서 지구가 공전으로 이동한 자리를 찾잖아. 맞지?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태양의 위치.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태양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지. 맞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도는 것을 서에서 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로 도는 방향은 서에서 동이야, 동에서 서야? 아니지, 서에서 동이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시계 반대쪽으로.
태양도 지금 어떻게 도는 걸로 보여요? 시계 반대로 도는 걸로 보이잖아. 즉 태양의 연주 운동도 즉 여기서 태양의 연주 운동도 어디서 어디다? 서에서 동인 거지. 그런데 봐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는 걸로 보이니까 별자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 반대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죠. 우리 지구가 멈춰 있다면. 맞지? 그래서 별자리의 연주 운동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아까 우리 일지운동은 전부 다 뭐였다? 동에서 서였잖아. 근데 이거는 중심이 어디라서? 중심이 태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 거고요. 혹시 생일 며칠이야? 2월, 1월. 그러면 너희들 별자리가 양전갈, 천칭 요쯤 되겠는데? 무슨 자리인지 혹시 알아? 자기 별자리?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궁수거나 천칭이거나 정갈이거나 왜냐하면 이거야. 선생님은 이제 내가 별자리 정확하게 아니까 선생님은 6월 말이고 계자리입니다. 즉 뭐냐? 만약에 여기가 6월 태양의 위치가 지금 계자리라고 하는 거야. 태양이 있는 곳이 계자리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오늘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계자리야? 아니지. 오늘 밤은 몇 월달 별자리가 보인다? 그럼 여기가 12월의 별자리가 보이는 거야. 반바퀴 뒤가 돼야죠. 그럼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 별자리인 계자리를 볼 수 있는 태양의 위치 여기 12월이 되면 우리 지구에서는 계자리가 잘 보이겠지만 태양은 여기에 별자리 12월의 별자리를 지나고 있게 되겠죠.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와 한밤중 별자리는 몇 개월 차이가 난다?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의 연주운동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거예요. 뭐냐면 요거 그림 설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별의 연주운동이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태양이 서쪽 하늘에 질 때 여기가 서쪽 하늘이잖아. 지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A라는 별은 점점점 내려오겠죠. 위치가. 맞지?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매일 같은 시간에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그 시간에 A라는 별의 위치를 쟀더니 그 별의 위치가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봐. 지금 이만큼 각도가 떨어져 있었죠. 그럼 별의 위치를 고정한다면 결국 뭐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태양이 올라가고 태양과 별이 점점 어떻게? 네가 아까 말한 게 정확한 거야. 태양 쪽으로 별이 가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별의 위치를 고정하면 태양이 가까워져 가는 거지.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별의 움직임은 동에서 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태양의 연주운동이 서에서 동이라는 말은 별을 기준으로, 별의 연주운동이 동에서 서라는 건 누구 기준으로? 그치. 태양을 기준으로. 오늘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서도 정리를 하자면 이 달의 별자리와 오늘 밤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몇 개월 차이가 난다? 6개월 차이가 나게 된다. 요거를 기억해주면 요 지구운동, 공전에 의한 현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연주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기가 1년이다. 다른 말로는 계절마다 바뀌겠죠.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봄에는 가을철 별자리가 잘 보여. 그러니까 봄에 보이는 봄철의 별자리는 가을철 달의 별자리죠. 여름밤에 보이는 별자리는 겨울철 생일인 별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생일이 1월이다, 2월이다라고 할 때 무슨 별자리를 머릿속에 떠올린 거냐면 여름철 계절에 잘 보이는 황도상의 별자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생일은 6월이에요. 계자리가 잘 보이는 계절은 겨울이 되는 거지. 생일이 가을인 사람들은 그치, 봄철 별자리, 뭐 처녀자리, 사자자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요게 6개월 차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무슨 별자리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필기. 자, 이제 달입니다, 달. 달. 역시 달도 자전과 공전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달은 이제 공전이 먼저입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살짝 심화 내용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참고로 여기서 내가 말하는 심화라는 거는 현재 교육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내신에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목표를 노린다고 하면 이 정도 개념까지는 알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참고로 우리 여기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 돌잖아. 이걸 이용한 달력이 태음력입니다. 보통 우리가 양력생일, 음력생일 하잖아. 그 양력생일은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를 중심으로 한 달력. 그게 양력이에요. 태양력. 그러면 태음력은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1년을 잡은 달력을 음력 혹은 태음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라는 기준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달의 공전 한 바퀴를. 왜냐하면 봐봐. 여기 태양이 있죠?
여기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달이 여기 있으면요. 우리가 망이라고 부르는 보름달 위치가 돼요. 응? 너무 글재. 근데 너무 근데 달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도는 동안 지구는 가만히 있나요? 뭐 해야 돼? 그렇지. 한 달치만큼, 그럼 굳이 따지면 30도죠. 약 30도 정도 공전을 하면, 자,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게 된다면, 실제로 한 바퀴를 돌면 여기죠. 이거는 뭐냐면, 지구에서 볼 때 달의 위치를 저 멀리 있는 별, ST1을 기준으로 하는 위치까지로 왔다고 생각하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도 별 ST1 같은 별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돌아온 게 한 바퀴죠. 실제로는 맞지? 그래서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가는 데는 27.3일이 소요돼요. 한 달이 훨씬 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달의 모양이에요. 여기서는 망, 즉 보름달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보름달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만큼 더 따라잡아야 보름달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직선에 놓여야 보름달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새롭게 된 망다씨가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도는 거를 우리는 상망원, 얘가 음력 한 달인 거야. 그러니까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잡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천문적으로 진짜 달이 한 바퀴를 돈 거를 한 달로 잡을 거냐, 요 차이가 날 거고, 그래서 360도 도는데 27.3일을 잡으면 하루에 약 13점 몇 도, 14도 조금 안 되게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분 걸린다? 달이 한 바퀴 돌고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돌아간 만큼을 지구는 뭐 해야 돼? 더 따라잡아야 돼. 이게 13도 정도 될 거야. 좀 이따가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계산기로. 그러면 요거만큼 더 따라잡는데 몇 분 걸린다? 약 50분. 그래서 달은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뜬다? 50분 정도씩 일찍 뜨는 거지. 왜?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그만큼 먼저 나갔기 때문에. 달이 공전한 만큼을 따라잡는데 몇 분씩? 그치. 약 50분 정도씩 더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상. 달은 스스로 빛을 낸다, 안 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태양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모양이
바뀌는 거죠. 난 개인적으로 우리 책에 나오는 요 햇빛 방향이 마음에 안 들거든. 반대쪽으로 좀 그릴게요. 자, 태양은 정말 크니까 태양빛이 나란하게 나온다고 치자고. 왼쪽부터. 자, 그럼 여기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위치를 4군데를 생각해 보자고. 원래 이제 책에는 8군데인데 모양을 보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거든. 남은 4군데도.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중에서 순서는 요렇게 된단 말이야.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니까 서에서 동. 근데 태양빛을 받는 곳 절반을 내가 선생님이 색깔을 칠해볼게요. 맞지?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는 여기인 거야. 여기고, 여기이며,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맞지? 우리는 요 각 달의 위치를 A, B, C, D라고 한다면, 자, A의 위치는 달이 보인다, 안 보인다? 내가 바라보는 쪽은 빛이 없는 쪽이잖아. 그러니까 A는 달이 안 보여요. 우린 이거를 뭐라 부른다? 삭이라 그래. B는 여기서 바라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쪽 오른쪽이 밝아 보이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현달이라 그러고요. C는 망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보름달이라 그래요. 그리고 D는 왼쪽 절반이 보이겠지. 그럼 여긴 뭐라 부른다? 하현이라 그러는데 여기 상현이랑 하현은 왜 상현, 하현으로 부르냐면 달이 서쪽에 질 때 있죠. 서쪽 산에 달이 지는 시간에 보면 상현달은 요렇게 지고요. 하현달은 요렇게 지거든. 우리 그 부채꼴 도형 있잖아요. 배웠지? 요 부채꼴에서 여기를 A, O, B 하면 요 선은 호 AB죠. 선분 AB를 뭐라고도 부르게? 현이라고도 불러요. 그 우리 악기의 줄현이라 그러잖아. 자, 호보다 현이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상현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호보다 현이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지. 그럼 무슨 현? 네, 그래서 여기가 하현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우리는 사기 음력 1일이고요. 망이 음력 15일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치. 음력 7일에서 8일이 되는 거고, 여기는? 네. 음력 22에서 23일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요 뒤에 지금 빈칸 있죠? 우리 프린트물에. 그 빈칸을 좀 씁시다. 뭐냐면, 요렇게만 좀 표시해 놓으세요.
남, 서. 이걸 뭘 적느냐면 출몰 시간이에요. 아니, 크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표에다가 여기 요 뒤에다가 그냥 표를 달아붙여. 그냥 숫자밖에 안 적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지구에서 볼 때 A는 누구랑 같이 움직이죠? 태양이랑 같이 뜨고 같이 지겠지. 지구 자전에 의한 일주운동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A 위치는 누구랑 같이 있다? 태양이랑 같이 있잖아. 그럼 우리 요거 생각합시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친다면 해는 몇 시에 뜨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하루를 24시간. 정확하게 딱 나눠본다면 해가 12시에 뜨냐? 방학이니까 이 시간 관념을 6시에 뜨잖아요. 6시에 뜨잖아. 그러니까 해가 남쪽에 가려면 몇 시야? 네. 그러면 서쪽엔 몇 시에 져요? 18시에 질 거 아니야. 오후 6시. 맞지? 근데 요거 봅시다. 자, B 위치의 달을 봐봐. 우리가 태양을 보고 B 위치를 보기 위해 90도가 돌잖아요. 몇 시간 뒤에 우리는 B를 볼 수 있을까요? 태양을 보고 난 90도니까. 지구 자전으로. 몇 시간? 6시간이죠. 왜? 지구 자전이니까 1시간에 몇 도다? 15도다. 그치? 그럼 여기엔 몇 시에 동쪽에서 뜬다? 상현달은 12시에 뜨겠지. 맞죠? 그러면 남쪽 하늘에 몇 시에 떠? 18시. 몇 시에 진다? 24시에 지겠지. 그러면 보름달은 몇 시에 뜬다? 여기서 다시 몇 시간? 그럼 몇 시에 뜬다? 18시. 몇 시에 남중한다? 몇 시에 서쪽으로 진다? 그렇지. 다음 날 6시에 지겠죠. 맞지? 그러면 상현달은 몇 시에 뜬다? 24시죠. 00시, 00시. 몇 시에 남중한다? 몇 시에 서쪽으로 진다? 12시. 근데 우리는 낮에 달을 볼 수 있나요? 물론 보이긴 하는데 제대로 보인다고 말하기 힘들잖아. 그럼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여기에서만 볼 수 있죠. 맞지? 그러면 상현달은 어느 쪽 하늘에서만? 남쪽에서 서쪽까지만 볼 수 있고, 자정이 되면 서쪽 하늘로 지겠죠. 보름달은 밤새도록 볼 수 있을 것이고, 하현달은 자정에 떠서 새벽에 남중할 때 해가 뜨면서 안 보이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모양으로 볼 때 그럼 요 사이는요, 달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를 초승달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요? 이거 잘못 그렸다. 여기는 요렇게 오른쪽으로 보일 거고 여기가 왼쪽으로 보인단 말이야. 왜? 여기가 실제로 보이는 달은 여기잖아. 그럼 여기는 반달에 조금 튀어나오겠지. 맞지? 여기는 요런 달이 돼.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달 모양이. 그리고 여기 몇 시에 뜨느냐 물어보면 A랑 B 사이에 요 달의 시간을 적으면 되겠지. 9, 15, 21, 여기 18시, 여기서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되지. 자정의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자정에 밖을 나갔더니 서쪽 하늘에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달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고 오늘은 음력 며칠일까요? 자정에 서쪽 하늘에 걸쳐져 있는, 자정에 서쪽 하늘이라 그랬잖아. 서쪽 하늘에 자정인 달은 상현달이고 오늘은 음력 7, 8일인 거야. 24시간 자정. 그쵸? 이게 공공시니까. 아, 자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모르는구나. 왜 우리는 공공시를 자정이라 그러고 12시를 정오라 그럴까요? 그리고 진짜 할아버지들, 여러분들 기준 할아버지들은 정오라고 안 하고 오정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이것 뜻 모르는구나. 하긴 한자 공부를 안 하는 시대니까 그렇게. 그거는 알죠? 우리 12시간.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12시간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12동물로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쪼갠 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시예요. 그러면 자시가 언제냐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 그래. 2시간씩 끊어지니까. 그러면 자정이면 자시의 정중앙. 그러니까 자정 공공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시가 언제가 되느냐? 말의 시가. 낮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 거야. 정오가. 네, 정오인 거야. 오정이라 해도 되고. 이게 자정인 것처럼 오정이었다가 표기를 그냥 정오로 바꾼 거죠. 그럼 오시의 정중앙이니까 낮 12시가 되는 거고. 오전은 오전 오후 하잖아. 오전. 오시의 전. 오시의 후. 그러니까 정오의 전, 정오의 후인 거예요. 요게 다 한자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한자로 된 글자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덜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인 거야. 요 개념 알겠지? 자, 요거까지 필기를 해주세요. 일시고시 가기 전에. 자, 달의 자전은 재미있게도 달의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돌고요. 달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달은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정확하게 한 바퀴 자전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방향이 늘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편인 달의 뒷면은 그 운석 구덩이 있죠. 크레이터. 그게 되게 심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은근히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운석체들, 유성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상당수는 지구를 향해 날아오다가 목성에 끌려 들어가서 빠지고요. 그거 목성의 방해를 뚫고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것도 상당수가 달에게 끌려 들어가서 부서집니다. 달보다 지구가 끌어들이는 게 더 세지. 근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거기 걔가 막아주는 게 꽤 된다는 거예요. 은근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환공포증이라고 동글동글한 무늬가 되게 많으면 무서운 거 느끼거나 막 징그럽거나 간지러운 거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금지되는 검색어가 달의 뒷면 사진입니다. 구글 검색하면 나옵니다. 왜? 인공위성은 가서 돌았잖아. 사진은 찍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지구에서는 못 보는 거지, 정확하게는. 자, 그리고 일식과 월식. 그 옛날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해와 달이 없는 어떤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아주 충성스러운 불개라는 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개들은 얼마나 용맹하고 강했냐면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입에 물고 뛰어다닐 수 있는 개였어. 근데 그 나라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불개들한테 명령합니다. 야, 가서 저기 있는 저 해 좀 물어와라. 우리도 나 좀 가져보자. 그래서 개들이 막 달려가서 태양을 덥석 무는데 너무 뜨거워서 뱉어버리는 거야, 개들이. 그래서 도저히 못 가져오겠다고 왕한테 낑낑대자. 왕이 그러면 저기 저 달이라도 좀 가져와라. 달빛이라도 비춰보자. 걔 달에 가다 달을 꽉 깨우니까 얘 너무 차가워서 뱉어냈다. 그래서 다시 또 태양 물어와라. 다시 가서 달 물어와라 하면서 덥석덥석 개들이 무는 바람에 가려진다. 뭐 그런 이제 옛날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 일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가 가려진 거다? 태양이 무엇에 의해 가려진 거다?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건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요.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와 지구에서 보는 달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거의.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잖아. 그러면 이 달빛에 의한 그림자에 가려진 요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우리 지구예요. 딱 요 부분에서는 뭐가 된다? 개기일식이라 그래서 완전히 태양이 가려집니다. 이번에 8월 13일인가? 저기 호주인가 어디서 개기일식이 아마 잡혀 있긴 할 거예요. 개기일식도 우리가 별똥별 떨어지는 것처럼 날이 정해져 있어요. 네. 1년에 개기일식은 지구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에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년에 딱 2번밖에 안 생겨요. 장소도 똑같아요. 아니요, 매번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기일식까지는 관측이 안 됩니다. 거의 부분까지는 돼요. 개기는 선생님 기억에도 없어요. 선생님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이때까지 제일 부분의식이 제일 심했던 때가 선생님 고2 때거든요. 97년? 96년인가 97년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고1 때인지 고2 때인지 헷갈려. 고3 때인가? 부산 기준으로 태양의 87%가 가려졌습니다. 근데 그게 낮 11시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요. 학교에서 단정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이벤트는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애들 그 전날 미리 아이들한테 그 일식 관측할 수 있는 도구를 챙겨와도 좋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그때 그 천문반이었단 말이야. 별자리 공부하고 하는 거. 그게 망원경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일식 볼 수 있게 반사판하고 다 걸어놓고 하여튼 생쇼를 했죠. 딱 여기를 우리 본 그림자라 그러는데 여기만 개기일식이 되고, 요 영역 있잖아. 여기를 우리는 반그림자라 그러거든요. 요 영역은 뭐가 된다? 부분일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지구상에 딱 정해진 순간 정해진 위치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길다 짧다?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따져보면 얘는 사실 뭐가? 태양이 있는데 달이 공전하면서 지나가면서 가리는 거란 말이야. 칼 타이밍으로. 그럼 우리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맞지? 달이 이렇게 앞을 가리고 지나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태양의 어느 쪽부터?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딱 완벽하게 겹칠 때가 개기일식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치를 봐봐. 태양, 달, 지구니까 이 달은 어느 위치에 있을 때만 된다? 삭즉 음력 1일에 생기는 일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든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든, 우리가 중등에서는 원궤도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원이 아니라 타원형 궤도를 돌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운 날도 있고 조금 더 먼 날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좀 특이한 경우인데, 태양이 있고 달이 평소보다 지구에서 좀 더 멀리 있을 때는 요렇게 꼬였죠. 그럼 요렇게 되면 요 범위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금환식이 나와요. 평소 달보다 좀 더 멀리 있는 날, 금환일식이라고 해서 태양이 금반지처럼 보이는 일식이 일어나요.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요 엄지손 한쪽 눈을 가리고 엄지를 이렇게 들어봐봐.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선생님을 딱 가릴 만큼만 딱 눈의 위치를 만들어 봐봐. 선생님 머리를 완전히 딱 가릴 만큼. 자, 거기서 손가락을 조금 더 멀리 빼보세요. 어디가 보여요, 갑자기?
선생님 얼굴 테두리 라인이 보이지? 그 상태를 우리는 금환일식이라고도 해요. 이해가 되죠? 요렇게 일어나는 게 일식이고요. 뭐가 가린 거다? 태양을 누가 가린 거다? 달이 가린 게 일식이다. 언제 일어난다? sak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시간이 길다 짧다? 어디서부터 가려진다? 자, 그 다음에 월식. 월식은 특이한 게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게 월식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된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가 된다? 완전히 본그림자 속에가 개기월식, 달이 돌아가는 경로상에.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금 밟을 때 있죠. 금 밟을 때. 부분월식. 어차피 음력 1월 되면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음력 1일. 여기는 1일이잖아. 음력 1일 되면은 달은 안 보죠. 지금 태양이 가려지니까 문제인 거지. 저거는 저 월식이 음력 15일이잖아, 위치가. 그러니까 월식이 달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일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가 음력 1일은 달이 뜨긴 하는데 태양이랑 같이 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건데 여기는 음력 며칠이다? 네, 얘는 음력 15일이에요. 그럼 무슨 달이 떠야 돼? 망이 뜨죠. 망이 떴다가 안 보이게 변한다니까. 얘도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쟤보다는 길어요. 이해가 돼? 얘보다는 길지만 실제로 밤새도록 월식인 건 아니야. 쟤는 한 5분, 10분 정도 지나간 다음에 최고 딱 계기가 되는 시간이, 얘는 한 30분 가요.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어디에 완전히 지구 본그림자 속일 때 개기월식. 본그림자와 반그림자의 경계선에 위치할 때가 부분월식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이 경우는 그 시간이 밤인 전 지구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일식은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랬잖아. 월식은 다 볼 수 있어요. 시간만 맞으면. 그리고 특징적인 게 개기월식인 날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붉은 달이 뜹니다. 빨개져요. 개기월식이 딱 되는 순간. 달이. 왜 빨개지느냐? 우리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밖에 뭐가 있어요?
대기권 있잖아. 그래서 태양빛 중에 붉은 빛이 달 쪽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간다. 그게 막 스트로베리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이제 각종 이상한 뭐 이벤트성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레드문이라고 그래요. 붉은 색깔의 달이 뜹니다. 뭐? 대기에 굴절된 붉은색의 태양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뭐냐면 결국 지구 그림자 영역에 달이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안 보이겠죠. 어디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달의 왼쪽부터 가려집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것만 본다면 우리는 일식과 월식을 언제 사귈 때마다 일식이 돼야 되고 망일 때마다 월식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1년에 최대 몇 번? 2번밖에 안 일어나요. 왜냐면 지구의 공전 궤도, 요게 우리가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예요. 그리고 달의 공전 궤도를 우리가 백도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5도 각도로 5도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달의 지름이 0.5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언제만 일식이나 월식을 볼 수 있느냐? 황도와 백도가 교차되는 위치 있지. 황도와 백도가 교차될 때 사기나 망이면 뭐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일식이나 월식 중 하나가 관측이 되겠죠. 오케이? 요렇게까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아까 달의 운동, 빈칸 채우는 거, 요거 필기하고 달의 운동 빈칸 채우는 거 하고, 그거 매기고 질문할 거 하고 요거 쪽지 시험 간단히 칠게요. 쪽지 시험이 아니구나. 태양계 단원 테스트 한번 쳐볼게요.